개혁 요정이라 불리우는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검을 남발한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그토록 특검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으로 저는 특검법을 발의했던 이유가 사실 이것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발의한 건 뭐 2022년 8월경이긴 한데 네. 그 전에 대선 끝나고 나서 2022년 3월달에 본부장 특검법을 먼저 발의를 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대선 끝나고 나서 3월달에 발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만 따로 떼서 8월에 다시 발의한 거죠. 예. 근데 왜 그때 발의를 했냐? 고발 사주 사건 때문에 발의를 했습니다. 이때가. 예. 그럼 이게 왜 갑자기 고발 사주랑 연결되냐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죠. 고발 사주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대검에서 고발장을 써서 전달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고발장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고발장 내용은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가 고발장 내용의 핵심입니다. 주된 내용이 그거였다. 그게 핵심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동훈은 채널A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나는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않았는데 했다고 하니까 너가 고발 좀 해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명예훼손한 거다라고 고발해주라는 고발해주라. 고발 사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연결되는군요. 예, 이거를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다 조사했는데 그때도 탈탈 털었는데 안 네.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그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요 부분이군요. 고발사주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던 대검에서 만들었던 문건에 그게 네. 등장하니까 수사가 됐겠냐는 거죠. 그래서 고발사주 사건이 있었고 실제로 그걸 막았었을 것으로 추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렸잖아요. 네, 네.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절대 수사 못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법을 발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국힘당 의원들과 한동훈이 주장하는 총선 시기와 맞물리면서 총선용 특검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김용민 의원 정확한 팩트를 짚어줍니다. 뭐 한 두세 가지 반박이 가능한데요. 네. 일단 총선용으로 시간을 끌어서 만든 건 국민의힘과 검찰의 잘못입니다. 그쪽 잘못이다. 검찰은 여지껏 수사할 수 있었는데 절대 수사하지 않고 있어요. 시간 끈 건 검찰이에요. 네. 사실 50억 클럽도 저희가 특검법을 발의하고 패스트트랙에 태우니까 그제서야 수사를 하기 시작하고 박영수 특검 지금 구속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특검법 막으려고 수사하는 척했거든요. 근데 차마 이 정권의 영린인 김건희 여사는 못 건드렸던 거죠. 그래서 시간을 끌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검찰과 이 정부 책임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유롭지 못하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작년 8월에 특검법 발의 제가 하고 당론 발의 9월 달에 2023년 4월에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웠어요. 네. 그러면 패스트트랙은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 지어 놓는 거지 그 기간까지 논의를 계속 이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사위에서 논의 안 하면 지금 총선 직전에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산수상으로 딱 나온다는 네, 거죠? 이미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거 총선 전국에 이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미리 빨리 통과시켰어야죠. 어차피 통과될 건데. 그 국민의힘도 예상했잖아요. 민주당과 야사당이 연합하면 통과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막을 수가 없거든요. 다수니까. 그러면 차라리 빨리 통과시켰으면 되는데 안 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예리한 김용민 의원, 이러한 산술적 계산으로 나오는 총선 시기 특검 수사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보다 더 총선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총선용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용이 맞습니다. 실제 총선용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국민의힘 왜냐하면요. 네. 이게 자기들 공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들고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와 앞으로 공관이 꾸려질 건데 네. 그쪽과 이걸 가지고 거래할 수 있죠. 정치적 거래할 수 있죠. 나를 날리면 난 제2결 때 찬성표 던지겠다. 이거 국민의힘 의원용입니다. 그래서 총선용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총선용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총선용입니다. 그렇게 또 해석이 되군요. 자, 그나저나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퇴진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거부권 행사하면 바로 탄핵 절차 개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바가 있는데 진보당도 그런 진보당도 비슷하고요. 김용민 의원님도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의원들 좀 공감대는 있는 겁니까? 이 얘기는? 뭐 의원들의 공감대가 아주 넓진 않지만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탄핵 요정.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과 연결 지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법리적 해석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국민의 70% 이상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했던 것은 네. 적어도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맞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문들은 다들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 거부권 행사가 저는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비슷한 게 판사들의 재판하는 권리. 아하. 판사들이 자기나 자기와 관련된 그 친인척들의 재판은 직접 하지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공정성을 상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척 기피 회피라는 제도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라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 이해충돌입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게 맞죠. 네. 헌법에는 직접적인 제한 규정은 없지만 헌법 내재적 한계라고 부르긴 하는데 헌법 태생적으로 이것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사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